함께해서 즐거운 창현이네 도시락. 고혈압, 에이즈도 이젠 약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계의 타노스 암은 어떨까요? 전체 인구의 40%는 암에 걸렸습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통계학적으로. 그리고 절반은 살아남지 못하고 있죠. 우리 주위에 5명 중 2명은 암에 걸리고 그중 1명은 죽는다고 합니다. 암을 얼만큼 조기에 진단받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유방암의 경우 4기 진단을 받으면 22%밖에 생존을 못한다고 하지만 1기의 진단을 받으면 100%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장암은 초기에 92%, 난수암은 92%로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초기 진단이 중요한데 그 초기 진단이 중요한 것보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평소에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관심과 대처가 암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꿀잼 과학에서는요, 아직 젊으니까라고 해서 관심을 주지 않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어쩌면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미래의 나까지 걸릴 수 있는 암에 대해서 공부해볼까 합니다. 오늘 창현의 도시락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해서 굉장히 버벅이네요. 아닙니다. 하다가 안 하다 이러면 이제 소개부터 할까요? 오늘 꿀잼 과학.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교사 이지훈입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또 왔습니다. 네. 다시. 근데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어요. 네, 아주 지금 저기 3학년 3학년 수능을 마치고 3학년 엘리트.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전세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된 거죠? 남정쌤이 그냥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하셔서 왔죠. 세나 양을 모신 이유가 있죠. 사실은 3년 동안 찾아주지 않는 이주연 선생님을 그래도 자주 찾아뵈주고 감사합니다. 네, 안부 인사도 전하고 이렇게 편지도 잘 전달해주고 제가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수능도 끝났고 졸업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좋은 추억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모셨습니다. 어때요? 저는 영광이죠. 이주연 쌤과 같이 해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주연 쌤 세나 양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당연히 충분하죠. 왜냐면 세나 양이랑 하니까 이상하네요. 세나는 이제 제가 생명과학 1을 가르쳤어요. 네네. 근데 그때도 굉장히 수업 태도도 아주 좋고 우수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좋으니까요. 아니에요. 생명과학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납니다. 굉장히. 그렇죠. 심지어 생명과학 2에서는 그건 이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뛰어나요. 이해도가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암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해요. 갑자기 왜 암이냐? 이준 쌤이 아는 게 암을 좀 잘 안다고 장담을 하셨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혹시 암이라는 게 생명과학 1에서 다루고 있고요. 네. 1에서 나와요. 그 교육 과정에 나오고 생2에도 나옵니다. 세포 분열 이럴 때 나오는 건가요? 맞아요. 세포 분열과 세포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세포 사이클, 세포 주기 할 때. 제가 꿀잼과학 장군님하고 이제 4번째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도시락 되게 훌륭하죠. 지금 혹시 주변에 이런 말하기 좀 참 조심스러운데 주변에 암에 걸렸던 지인분들이 있나요? 있죠. 그래요? 가족 중에? 제가 저희 이제 가족사인데 네네네. 저희 그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근데 연세가 막 80 넘으셔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보통 암에 자주 걸리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아마 잡스 씨가 있을 거예요. 잡스 씨.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조차 피하지 못했던 그 암. 얼마 전에 유상철 감독도 이제 그렇죠. 그 스티븐 잡스랑 똑같은 췌장 쪽이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초반에 버벅이면서 이제 소개를 했지만 암이라고 하는 게 단지 우리가 그냥 젊다고 물론 이제 지원 쌤은 내일 모레면 이제 곧 이제 그거는 괜찮습니다. 2,000명이 나이. 그런데
마냥 무관심할 수는 없지 않나 싶어서.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소아암도 있고 소아 청소년 암 이 아예 분야거든요. 그죠. 병원 안에서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좀 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잘못된 어떤 뭐 오해가 있으면 좀 풀어보고 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단 암에 발생하는 것, 그다음 암이라는 것 도대체 뭘까? 예, 암의 이거에 원인.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네네. 예, 이건 먼저 보면은 암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우리 세포예요. 결국 우리 그렇죠, 세포인데, 자기 몸의 세포. 예, 자기 우리 세포인데 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즉 세포 주기라는 것을 따르지 않고 얘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세포라고 말할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세포 주기가 조절되지 않고 이상이 걸린 것이다. 네, 그렇죠. 세나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예, 세포 주기라는 것부터 일단 설명을 한번 우리 네네네, 좋습니다. 생명과학 에이스. 네. 세포죽이 원래 감기를 대부분으로 해서 세포가 분열할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분열을 하는 건데 감기에 지원기랑 S기랑 G2기가 있는데 근데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지원기에서 예, 원래 수능 끝나면 이게 다 지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수능의 패입니다. 주입식 그냥 암기. 네네. S기에선 그냥 복제를 하고. 맞아요. DNA 복제를 하죠. 네. 거기까지. 맞아요. G원기, S기, G2기, M기 이렇게 네 가지 기로 네.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G원기는 이게 세포 주기를 결국 준비하는 시간인데 이 G원기가 제일 길어요. 네. S기가 영어로 이게 신세이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합성하다 맞나요? 네네네. 예, 이게 DNA 합성, DNA 복제하는 게 S기입니다. 그다음에 G2기, G2기는 이제 세포 분열이 이제 곧 와요. 그러니까 이 G2기 때 세포 분열에 필요한 방추사라는 게 있어요. 네네. 양극으로 이제 염색체들을 잡아당겨주는 밧줄 같은 네네네. 녀석인데, 본 적 있어요? 예, 이 방추사의 재료 단백질인 튜블린 단백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거를 합성해 줍니다. 이때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G1, S, G2 얘네들을 합쳐서 간기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근데 이 간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 다음에 M기는 실제로 굉장히 짧아요. 예, 짧은데 아마 세나도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역시 수능이라는 그걸 다 지나면 예, 이제 이게 뻥. 네,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자전거나 또는 자동차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 네. 브레이크가 파열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포 주기가 돌아가는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간 세포 또는 뭐 내장에 있는 상피 세포, 우리 피부에 있는 상피 세포 또는 뇌 세포 굉장히 다양한데. 자, 제가 세나 형한테 한번 질문할게요. 네. 자, 이 세포들의 세포 주기가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쵸? 다릅니다. 도시락지기님 알고 계셨나요? 세포 주기. 인간 몸 안에 있는 세포. 그쵸? 다 다릅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네네네. 어떤 세포들의 세포 주기가 빠를까요? 자, 빠른 세포들이 있어요. 성장이 빠르다는 거죠. 세포 주기가 세포 빠르다는 주기가 거죠. 빠르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분열을 하고 분열이 많다는 분열해서 얘기겠죠. 그렇죠. 분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게? 어디 오늘의 퀴즈입니다. 부위를 말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인체의 부위를 말하는 건가요? 아, 예, 정확히, 예, 맞아요. 그러니까 다양해요. 되게 많아요. 피부라든가 그쵸? 즉, 머리카락이라든가. 머리카락 자체보다는 일단 상피세포입니다. 상피세포. 상피세포라면 피부 가까운 걸 말하는 자, 피부랑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요, 내장. 음. 내장에 있는 겉에 있잖아요. 그게 다 네네네. 상피세포예요. 아. 예, 그게 다 상피세포. 거기가 분열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냐면 골수. 그런 데가 거기는 이제 상피세포는 아니죠. 근데 그쪽도 분열이 많이 일어나죠. 대장암, 뭐 위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그쵸. 어쩔 수 그쪽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렇게 분열이 많은 세포들 있죠. 네. 여기에서 암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포 주기가 잘 돌아가죠. 원래 얘네는. 네네. 그런데 여기서 브레이크, 그러니까 원래 얘네들은 빨리 달리고 싶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브레이크가 깨져버리면 즉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가 예. 껴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브레이크가 어떻게 꺼져요? 이게 그 G1기, S기, G2기, M기 이 네네. 순서대로 무조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특히 우리 몸 자체가 굉장히 세밀하게 설계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G1기에서 S기로 넘어가는 거기에 조절점이라고 부릅니다. G1에서 S로. 그래서 이 G1에서 S로 못 넘어가게 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네. G1에서 S로 넘어가려면요, 사실은 어떤 그 표적 신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신호가 이제 안 들어먹는 거죠. 그게 바로 깨지는 겁니다.
그런 게 깨진 거죠. G1에서 S가 제일 중요한 조절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S에서 G2로 넘어가는 것도 막아준 것도 있어요. 굉장히 이제 생명과학 어떤 교과서를 깊이파는 느낌이거든요. 아, 이거는 생명과학 교과서, 여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절점 여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요? 대학교 과정이에요. 예. 그럼 이제 학생들 눈 네. 시선을 맞춰서 하면 예. 뭐 S2, M2 잘 모르겠고요. 아, 네. 그렇죠. 약간 어렵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이제 세포인 거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이 세포가 그런 거 있잖아. 인간도 좀 불량한 놈이 있듯이 세포도 그죠. 불량한 세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불량 세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졌다라고 하는 게 브레이크가 깨졌다라고 하는 게 불량 세포인 거잖아요, 결국. 맞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분열을 하다가 더 이상 얘가 분열할 뭐 자리가 없다든가 꽉 차서 그럼 이제 사멸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멸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깨진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말하고 맞죠? 싶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암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 분열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계속 분열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저기 뭐지? 제가 이제 공부를 그래도 해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많이 하셨어요. 네네. 인간의 몸은 이 불량한 걸 그냥 두냐 이거야. 안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요. 네. 예, 면역 체계가 사실 있어요. 네네. 면역 체계가 있는데 이 암 세포가 왜 우리한테 위험한 거냐면 아마 이제 세나는 배웠을 거예요. 뭐냐면 면역 체계가 특히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거는 항원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이 항원은 우리 몸에도 있어요. 이걸 자기 항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네네. 항원을 구분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몸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MHC라는 게 있어요. 주조직 적합성포. MHC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뭐냐면 조직을 뭐 이렇게 이식한다든가 했을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네네네. 이게 각 사람들마다 MHC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암세포는 결국 내 세포가 변형됐기 때문에 MHC가 똑같죠. 네. 그래서 면역체계 공격을 잘 피합니다. 얘가. 암이라고 하는 게. 네. 결국은 내 세포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얘를 골라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를 고쳐주는 면역체가 와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속인다는 거네요. 그쵸, 나는 그쵸, 네. 잘못된 게 아니야라고 하는 신호를 보낼 그렇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얘가 이거를 못 골라내는 거지. T세포 이런 거 네, T 세포 맞아요. T 세포 맞는데, 예, 그러니까 일종의 면역 걔가 기능을 킬러 하는 거죠. 세포거든요. 걔가 킬러 죽이는데 세포. 네네네네. 세포를 죽이는데 보통은 이 킬러 세포들이 암 세포도 죽여요. 많이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학생들이 또는 일반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이 나이가 들었을 때 갑자기 확 생긴 거다. 그게 아니라 암은 지금 생기고 있어요. 계속 그러나, 우리 생기고 있어요. 네, 그러나 그거를 킬할 수 네, 있냐. 지금 우리가 계속 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죽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우리가 왜 처음에 했던 돌연변이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포 자체가 이 단백질이 그러니까 세포를 구성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 중에 돌연변이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인간의 세포는 엄청 많죠. 30억 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아, 그런 것까지 네,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도 공부를 해봤거든요. 네. 불량률이 낮아도 세포가 30억 개면 3천 개 정도는 불량 세포가 매번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그전에 정확한 수치를 그거를 모르겠어요. 죽이느냐 못 죽이냐 이제 이 네, 얘기가 다 되는 죽이는 것 같은데 거죠, 계속. 그런 돌연변이로 인해서 잘못된 어떤 세포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심지어 과로한다거나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하면 이게 그야말로 억제 기능, 면역 상실되는 기능이 거죠. 예, 상실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암으로 발전한다. 네, 그러니까 제어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럼 증가하는 거죠.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왜 암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단순히 이렇게 그냥 돌연변이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가 항상 뭐 발암물질이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담배에도 있고 뭐 술에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 발암물질은 왜 암을 일으키는가? 저는 결국은 이 발암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 몸에서 그게 있어요. 저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몸에서 암 억제 유전자가 있어요. 네네. 암 억제 유전자. 제일 유명한 게 P53입니다. 네네네. 예, 근데 이 암 억제 유전자의 정체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절점 있죠. 이 조절점에 관련된 유전자들이에요. 네. 얘네가. 근데 이 조절점은 얘네들이 그러니까 막아주는 브레이크를 막아주게 하는 유전자거든요. 근데 그게 깨져버려. 그쵸.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발암물질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암 억제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암세포의 특징에 대해서 또 이제 그거는 우리 암세포 게스트님께서 예, 한번 또 암세포의 특징이 있어요. 예, 한번 또 얘기를 후배들한테 또 편하게 또는 친구들한테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원래 정상세포는 감기가 가장 길다고 했는데
암세포는 간기가 엄청 짧고 대부분을 분열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계속 분열하고, 그리고 정상세포는 그 서로 맞닿으면 분열을 멈추는데 네. 암세포는 이런 거 제한 없이 계속해서 분열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밀도 의존적 억제라고 부르는데요. 네. 즉 정상세포,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사실 많이 비유한 건데, 혹시 도시락지기님 만원 버스 타보신 적 있어요? 그렇죠, 때나? 그럼요. 만원 지하철. 그렇죠. 원래 지하철 타보신 적 있죠? 만원 지하철. 아, 그럼요. 근데- 서울에서 네. 그래서 다녔습니다. 아, 저는 서울 사람인데요. 전 스페셜 시티. 네네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하여튼 그 만원 지하철 타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저는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만원 지하철에 거기 꼭 들어가고 싶어 이런 생각하지 않죠? 네. 한강이 좋잖아요, 그렇죠? 정상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정상이고 정상세포예요. 네. 그런데 뭐냐면 사람들이 많어. 그런데 거기 꼭 끼어 들어가고 싶어. 이게 암세포인 거죠. 아, 약간 변태스럽네요. 예, 그러니까 암세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어도 계속 분열하고 더 좋아, 더 좋아 이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왜 여기 아까 말씀하신 거 밀도 의존성의 억제가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제 종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부 상처가 났어. 우리가 농구하다가 이렇게 애들 손톱에 긁히면 피부가 네. 긁힌단 말이야. 딱지가 앉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것도 세포자, 상피세포자가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게 딱지가 앉은 상태에서 얘가 이제 딱지가 다 앉으면, 그러면 거기서 딱지가 더 생기면 안 되는 거지. 새 살이 더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 세 살이 도달하고 끝에 해야 되죠. 그러니까 더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밀도 그치. 의존성 때문에. 그쵸. 근데 암세포 같은 경우는 살이 계속 붙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혹이 들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종양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화 속의 혹부리 아저씨가 사실은 그게 종양이었던 거죠. 아,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악성은 아니고. 예, 악성 종양이었으면 혹부리 아저씨 할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겠죠. 그건 암이니까 그야말로 네. 악성 종양을 이제 악성 암이라고 종양이 하니까. 캔서고요. 양성 종양은 다른 거니까. 네. 그냥 부동- 혹부리. 네, 혹이죠, 그게. 혹 뭐 가지신 거 없죠? 아, 다행히 아직 없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양성 종양은 말 그대로 이제 외과적 절제만 하면은 무리가 없어요. 그 뭐라고 텔로미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암세포 네. 얘기하니까 우리가 준비할 때도 네, 이번 맞습니다. 에피소드 준비할 때 텔로미어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제가 강조했나요? 네, 강조했죠. 네. 제가 공부해왔다고 굉장히 칭찬해 주셨잖아요. 텔로미어를 예, 아냐면서. 예. 네. 깜짝 놀랐어요, 사실. 네네네. 도시락지기가 괜히 하는 게 아닌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텔로미어에 대해서 제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아, 네. 이게 생명과학이 원래 있어요.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에 나와요. 둘 다. 생명과 원투 다 잘하는 친구니까. 그쵸. 흔치 않습니다. 네, 아닙니다. 텔로미어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텔로미어는 유전자? 맞아요. 유전자. 유전자 끝에 붙어 있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염색체. 염색체 끝에 붙어 있는 건데, 이게 복제를 거듭할수록 끝부분이 손상돼서 텔로미어도 같이 깎아 내려가는 건데, 네. 이게 노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텔로미어가 없으면은 더 이상 염색체가 분열하지 못해서 더 이상 세포가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네. 잠깐 부가 설명을 드리면 네. 텔로미어라는 것은요, 결국은 DNA의 일부분이에요. DNA가 결국 뭉쳐져서 염색체가 되는데, 네네. 이 텔로미어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말단 반복 서열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네. 근데 얘네들이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정보를 저장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 반복돼 있어요. 사람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염기서를 외우진 않는데 한 뭐가 있어요. 하여튼 그게 계속 네, 반복돼 네.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일종의 뭐냐면요. 뭐라고 하는 게 좋냐면 어떤 보호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DNA 손상하지 네. 말라고. 네, 그러니까 이 염색체가 복제를 그러니까 즉 DNA가 복제되니까 염색체 여러 개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나눠지는 건데 이 염색체 복제할 때, 이거 염색 복제, DNA 복제할 때 우리 약간의 원래 DNA가 두 가닥이에요. 네네. 근데 여긴 좀 승투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예, 네. 선도 가닥과 찾아볼게요. 지연 가닥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지연 가닥에서는 이게 좀 어렵네요. 5'에서 3' 방향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합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마지막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DNA 수선 메커니즘이라 그래서 얘를 바로 잘라내 버리거든요. 약간 틈이 생겨버리면 네네. 그 오류가 생기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계속 염색체가 뒤에가 계속 짧아지는 거예요. 항상 DNA를 카피할 때마다.
그래서 잘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즉 오랫동안 복제를 하면 근데 제가 아까 그게 많다 그랬잖아요. 텔로미어가. 네. 그 텔로미어가 그걸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 이 텔로미어가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이제 점차 이제 사라져 나갈수록 네. 뒤에 노화가 이제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네. 그러니까 세포가 산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한테 필요한 단백질들이 원활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텔로미어는 정보가 없어요. 네네. 텔로미어는 정보가 없고 단지 정보가 있는 이 유전자 부분을 보호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잘려 나가면 이제 네. 유전자 부분이 그 다음부터 잘려 나가겠죠. 그러면 정보가 이제 우리가 이제 단백질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게 사멸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 암세포가 네. 이게 굉장히 신기한 녀석을 갖고 있어요. 이 텔로미어라는 거는 당연히 다 있는 건데 네. 암세포가 갖고 있는 효소 중에서 텔로머레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얘가 바로 텔로미어를 신장시킬 수 있어요. 다시 복구시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텔로미어가 짧아지죠, 당연히. 복제하면 복제할 수. 이게 그리고 아까 암세포는 굉장히 세포 분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빠르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DNA 카피가 일어나면서 텔로미어도 많이 짧아지겠죠. 하지만 텔로머레이스라는 이 효소로 인해 가지고 얘가 다시 길어지기 때문에 네. 영원히 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세포 그 안에 DNA 이게 사멸이 돼야 되는데 어느 시간이 가면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못 하고 계속 길게 만들어지니까 암세포는 더 빠르게 계속 복제할 수 있는 복제할 거예요.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사멸이 안 분열을-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계속 분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텔로머레이스가요. 요새는 사실은 거기에 많이 인간 수명 영장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현대판 불로초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노화 방지를 위해서 텔로미어 복구 효소를 이제 섭취하면은 어떻게 보면 노화를 막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막아주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정상세포가 아니라 암세포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세포가 왜냐면 사멸이 안 되는 세포가 그렇죠. 돼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그래서 이제 지금 막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아직 연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 녹음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빠르게 다음 챕터로 그럼 가볼게요. 네. 다음은요. 그럼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 이제 이런